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사기사건과 같은 경제문제죠. 뭐 행정이나 비행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기사건에서 이런 사례가 많은데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해준 거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준 거고 가해자는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합의를 한 거고 노력을 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그 합의금이 실제 피해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5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1,000만 원만 받고 합의서를 써줬다. 그런 경우에 다시 나중에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이 쟁점이에요. 이게 201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인데 조금 오래 지나긴 했지만 요즘에도 이런 문제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사실관계를 먼저 볼게요. 자, A씨가 있고 B씨가 있었어요. A씨가 있고 B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B씨가 A씨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내가 뭐 잘 아는 상가가 하나 이제 분양이 되는데 그걸 이제 분양을 받으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제 A씨가 가지고 있던 돈 5,500만 원을 B씨한테 건네주게 돼요. 근데 그 상가 분양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A씨가 그러면 돈이라도 돌려달라 했더니 이 B씨가 자꾸만 약속을 미루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1,8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5,500만 원이 건너갔는데 몇 번 부탁하고 한참 얘기하고 몇십 번 찾아가고 해서 겨우겨우 받은 돈이 1,8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씨가 참다 못 참고 B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B씨는 사기죄로 이제 기소까지 되고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나와서 법정 구속까지 된 상태가 돼요. 1심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을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B씨는 절박한 입장이겠죠. 어떻게든 형을 깎으려면 합의를 해야 되겠죠. 결국 이제 항소심 선고를 얼마 앞두지 않고 항소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B씨의 친형이 A씨를 찾아가서 애걸복걸을 합니다. 무릎 꿇고 빌어요. 제발 좀 합의를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A씨도 이제 입장이 난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해주고 합의서까지 써줘요. 근데 그 합의를 할 때 지금 5,500만 원이 건너갔잖아요. 사기당한 돈은 5,500만 원이고 그 B씨가 갚은 돈은 1,8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3, 4천만 원의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1,300만 원만 받고 합의서를 써줘요. 1,300만 원만 받고 합의서를 써줘요. 그런데 웃긴 것은 그 합의서에 이렇게 씁니다. 문구에 채무 문제는 모든 게 다 변제돼서 해결됐다. 채무가 다 변제돼서 채무 문제가 다 해결이 완료됐다. 이렇게도 쓰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말까지 들어가요. 5,500만 원을 사기당해서 1,300만 원만 받고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해결됐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추후에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를 써주고 A씨 자기 도장, 인감증명서까지 날인해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B씨는 항소심에서 감형이 돼가지고 형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고 나서 이제 A씨가 생각을 해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돈을 너무 못 받았다. 사기당한 돈은 5,500만 원인데 1,300만 원 받고 합의를 해줬어. 쟤는 B씨는 형은 감형이 됐어요. 또. 그것도. 이제 억울해서 민사소송으로 사기당한 돈 5,500만 원인데 그 B씨가 그전에 갚았던 돈 1,800만 원은 이자돈이다. 이자돈이고 그럼 결국 원금은 하나도 안 갚아진 상태인데 합의하면서 원금적으로 1,3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4,200만 원은 못 받은 원금이니까 갚아라 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돼요. B씨를 상대로. B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난 이후에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민사재판을 진행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이제 이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 입장이 좀 달랐어요. 일단 항소심 판사님 어떻게 했냐면 그래 물론 A씨가 B씨에게 작성해준 합의서에는 채무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됐다. 채무 문제가 다 변제됐다라는 문구도 들어있고 추후 민사상, 형사상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들어있는 건 맞는데 당시 상황이 원금 5,5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이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당시 B씨, 그러니까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제 합의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형사 합의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봐서 합의서 문구에는 추후 민사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써있고 채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써있지만 실제 A씨의 진정한 의사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B씨는 나머지 원금 4,200만 원을 갚아라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B씨가 이제 억울해서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본 거죠.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보통 합의서를 쓸 때 합의서나 고소 취하서 처벌 불원서 다 똑같대요. 거기에 쓸 때 맨 마지막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거든요. 대법원 판사님은 그 문구를 더 중시한 거예요. 아, 봐라. A씨가 분명히 자기가 민사상 문제도 형사상 문제만이 아니라 추후 민사상 문제도 삼지 않겠다고, 추후 민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쓰고 자기 도장 찍지 않았느냐. 만약에 A씨가 B씨가 준 합의금이 너무나 자기 피해 금액에 비해서 적어서 추후 민사 문제를 일으키고 싶었다면 거기에 그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 합의서에. 형사상 합의다. 형사상 합의고 민사상으로는 나중에 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금전 문제 나중에 해결하겠고, 형사상으로 저 사람한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썼으면 될 것을, 이 사건을 봤을 때 A씨의 진정한 의사가 그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문구를 넘어선 또 다른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합의를 할 때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죠, 보통은. 민사사건 합의도 물론 많지만 형사사건에서 특히 구속사건에서 합의가 많지만, 합의를 할 때 합의서의 문구는 되게 중요하고, 금액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 같다 싶으시면 이게 형사합의다, 이게 형사합의고 돈 관련한 민사 문제를 따로 다투겠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저쪽에서 해주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써왔으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자문도 안 받아보고 도장 찍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제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장 찍었는데 다시 뭐 소송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렵다고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으로. 왜냐면 이제 민사 사건이든 뭐 형사 사건이든 재판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매우 형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류에 본인이 도장 찍었고 본인이 서명했고 그랬으면 그 내용을 다 인정하고 다 이해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걸로 봐요. 현실적으로 그걸 깨기가 재판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뭐 특히 사기가 제일 많지만 이제 이런 형사사건 합의를 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입장 차이가 극명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을 많이 못 받은 상태에서, 변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에 민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추가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형사 합의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되고, 나중에 민사상 문제는 다시 제기하겠다라는 것도 땅땅땅 하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해당 사건의 판례의 판결 번호하고 판결의 주요 요지는 아마 오늘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